율율TV 뉴질랜드입니다. 저는 율율이 아빠 카이입니다. 이 채널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요. 마침 제가 아이들과 뉴질랜드에서 조기 유학을 하고 있으니 조기 유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왜 뉴질랜드냐? 왜 타운 안 가냐? 지역이나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인종차별은 정말 없냐? 등등. 물론 여러분들이 유학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겠지만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조기 유학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사실들과 주변 분들이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맞나에 보다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02년도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에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외국 생활에 대해 느낀 점도 많았고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크면 그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빨리 해주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무렵 조기 유학에 관한 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제 1순위는 호주였어요. 제가 가봤던 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이랑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그 유학원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호주 환율이 역대 최저치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 유학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반대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각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니까 이동이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조기 유학에 대한 것도 당연히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초에 저는 이제 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괌이 그 한국에서 편도로 비행기로 4시간 반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고 비행기도 원체 많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령 섬으로 거기서 중고등학교 나오면 미국 본토에 있는 대학 진학이 되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확인을 통해서 이것저것 제가 확 계산을 해보니까 생활비가 그 당시 제 계산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쌌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가디언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홈스테이도 불가능하다 해서 괌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접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순위는 미국, 영국, 2순위는 괌이나 동남아, 3순위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1순위로는 미국과 영국입니다. 조기 유학이 영어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 영국이 1순위였고요. 근데 물가 등이 좀 비쌌고 인종차별이 심하다.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제하게 됐고요. 2순위는 괌이나 동남아 지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포기하게 됐고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그 조호바루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래서 그 도시를 좀 관심 있게 보게 되었어요. 말레이시아가 그 영국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영어가 제2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영국식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나오면 그 본토에 있는 그 대학이나 이런 거 진학에 되게 유리하다. 그리고 서구권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도 거리도 그나마 그 나라들에 비해서 짧고 또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또 한국인 유학생들도 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독교 가정인데 그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오는 반감 이런 것들이 약간 있었고 제가 그 유튜브에 글을 보게 됐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학교 안에서만 영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말레이시아의 1년보다 캐나다 3개월이 낫다라는 이제 글을 읽었는데 제가 거기에 꽂힌 거죠. 그래서 동남아도 이제 포기하게 되고 마지막 3순위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놓고 생각을 했어요. 캐나다는 제가 알아볼 때 몬트리올하고 그 헬리팩스라는 곳은
그 도시가 속해 있는 그 주는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어학원을 등록해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의 인원수에 제한 없이 국립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자들의 나라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생각보다 덜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너무 춥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올해 초에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그 폭설 오신 거 혹시 뉴스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비행기 문이 안 열리기도 하고 눈이 왔는데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는 일정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서 본 글이 이웃을 잘못 만나면 대마초 냄새가 난다. 이런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주저주저하게 됐고, 호주는 제가 계속 가고 싶었던 나라긴 하지만 20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제가 약간의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는 이제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식 영어를 해야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뉴질랜드도 이제 한번 보는데 별로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건 마오리족이 있고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온다 뭐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그 조기 유학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뉴질랜드를 보게 됐는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인터넷으로 이제 서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뉴질랜드는 날씨가 따뜻하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기후, 그리고 따뜻하다. 지금 뉴질랜드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따뜻하긴 해요. 두 번째는 인종차별이 덜하다. 뉴질랜드에는 원주민인 그 마오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인구의 15% 정도가 마오리족이라고 하는데 백인들하고 융화가 잘 돼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돼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한다. 2022년 12월에 그 담배 구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그 담배를 살 수 있는 그 최저 연령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는 만 18세 이상이면 담배 구입이 가능한데, 이 법안으로 그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담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와서 보니까 전자담배를 많이 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흡연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마음에 들었고 뉴질랜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뉴질랜드에 관심을 갖게 됐던 유튜브 채널이 바로 그 타우랑가란 도시에 대한 채널이었습니다. 기존에 뉴질랜드 하면 제가 알고 있던 도시는 그냥 오클랜드, 뭐 크라이스트처치 이 정도였는데 타우랑가 처음 듣는 도시죠.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을 또 저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타우랑가는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항에 있는 5대 도시 중에 하나다. 뭐 뉴질랜드 은퇴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다. 뉴질랜드에서 1년 내 일조량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많은 시간 쨍쨍하게 비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타우랑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학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한 학급에 한 나라 국적의 유학생은 한 명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들어가 있는 반에 한국인 유학생은 한 명만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클랜드에만 가도 한 반에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한국인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과 우선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한국말 쓰고 외국 아이들과 친해지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디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만 입학을 했으면 아이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학교 적용을 하냐 했더니, 학교에서 버디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명 아니면 두세 명 이상의 다수의 그 아이들을 지정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첫날 뭐 화장실은 어딘지, 뭐 교실을 이동해야 되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 버디라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처음에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솔 클래스라는 그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그 수업인데요.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이솔 선생님이 2명인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1명인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솔 교사가 그 아이들이 속한 반으로 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이솔 선생님이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가서 영어를 공부하게 해주는 이런 수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을 전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유학 온 유학생들을 전담해서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와의 문제 아니면 아이들 간의 문제가 있으시면 중간에 나서서 이 아이들을 중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도시를 타오랑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짧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뉴질랜드를 선택했고 타우랑가란 도시를 선택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은 나라하고 지역 선정이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죠. 유학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학원들이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저는 선택을 했는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조기 유학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